소식이 희소식이다. 요새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라든지 큰 이슈 없이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를 받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사주고 있어갖고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 나흘째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다만 유출 규모는 6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하나그룹주 하락입니다. 김승현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하나그룹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제지주 강세입니다. 골판지주를 중심으로 제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배경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실형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사실 시장이 잘 예측 못했던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 하나그룹주 동반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가 하락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당연히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은요, 다른 우리나라 재벌급들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특히요, 그룹 회장의 어떤 개인의 그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기의 평가가 좀 그러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가요, 대선을 앞두고 공정사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언제 석방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요, 펀더멘탈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좀 강화되고요. 그러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든가요, 중동 건설, 대기 이라크 이런 공사 이런 것들 사업에 향후 전망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런 것들을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건 것이 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의사결정이라든가요, 그룹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마 좀 지연되거나요. 물론 옥중 경영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김승 회장이 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도 7개월인가 몇 개월 또 감옥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크게 주가에 움직인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요.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그룹을 매매할 이유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교체 매매를 권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악재 하나가 터지면은 악재가 오히려 주식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어쨌든 하나그룹 일정 부분 오너 리스크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통신주, 전기가스 이런 쪽이 센데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쪽이 제지 쪽입니다. 골판지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지라고 하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반면 수익성 좋아진 것만큼 매출이 올라오진 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골판지 업체라든지 제지주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제지주 가운데 골판지 이제 관련주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했듯이 이제 원재료인 폐지, 즉 고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제품의 이익률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지 관련 업종 중에서 골판지 업종들은 이제 2006년에 이제 시작된 M&A 관련으로 이제 대형사 위주로 재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탑 대형사 위주로 이제 매출 구조가 재편되고 수익성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거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이제 7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보였던 배경은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같은 이제 무점포 판매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제품을 이제 배송할 수 있는 포장
그 박스 같은 그런 매출이 박스 제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관련주 골판지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고요. 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이제 재생지나 이제 골판지 같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이슈에도 좀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포장지, 그러니까 골판지를 사용한 그 상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슈가 이제 엮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실적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골판지 업계 2분기와 3, 4분기 그 영업이익률이 한 7%, 8% 정도로 나오고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최근에 이제 이 관련주들의 대표 업종인 뭐 태림 포장이나 동일제지, 뭐 신대양제지 이런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한 2, 3일 정도 들어오면서 이 주식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규모가 그 1,000억 원 미만으로 약간 이제 작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빨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간 급변할 경우에 이 관련주에 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전략으로 봤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에 약간 좀 적은 비중을 이제 실으면서 약간 플러스 알파를 좀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지주를 많이 사거나 많이 매매하기는 사실 뭐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뭐 수익성은 계속 산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지표 선전입니다. 미국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뭐 고용, 주택 관련 지표들도 뭐 좋게 나왔고요. 대부분 지표들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뭐 기준선도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요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지표들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틀 동안 뉴욕 증시 흐름 보면은 지표가 좋게 나와도 전혀 시장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대감, 양적 완화 기대감이 좀 약화된다고 봐서 그런지, 그래서 뭐 지표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지표가 좋은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부담이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군데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화요일 날이죠. 미국 시간으로 소매 판매가 또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 주가가 요즘 뭐 쉬고 있지만 7월부터 한 11%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6월 말 이후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3차 양적 완화가 이제 9월 달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코 10월도 아니고 11월도 아니고 12월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레포트를 통해서, 주간 레포트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동조한 의견을 지금 골드만삭스가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벤 버냉키가 지금 그 9월 달에요. 그 매파들을 억누르면서 3차 양적 완화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3차 양적 완화가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단지 이제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멈칫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9월이 아니면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은 10월 24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바로 2, 3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게 또 할 만한 일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롬니가 혹시라도 되면은요, 롬니의 이제 러닝메이트가 라이언이라고 이제 또 42살인가 3살인가 또 젊은 분인데, 이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벤 버냉키가 지명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잃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또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결국 12월이 빨라야 또 12월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8월 말 9월 초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안 좋기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는 3차 양적 완화 여부, 거기에 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8월 들어서 현재까지 큰 뉴스 없이 계속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유로존 문제라든지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그런 점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그 시장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외국인도 뭐 주식 열심히 사고 있지만 단기성 자금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연구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외국인 흐름은 약간 좀 단기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특히 최근에 그 국내 증시가 미니 유동성 랠리 흐름을 보인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쇼커버 물량이나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조정하면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8월 초부터 그 여지껏까지 이제 한 순매수 금액을 보면 약 4.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알려졌다시피 FRB와 ECB의 이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약간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자금을 약간 좀 단기성이라고 보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특히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ECB가 예전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그 인하하고 또 그 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 0%로 이제 좀 인하했습니다. 이때 그 ECB 계좌에서 이제 예금 계좌에서 5천억 유로 정도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 돈들이 이제 한 그 당좌예금 쪽으로 한 4,7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300억 유로 정도가 이제 어디론가 이제 위험성 자산으로 이제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8월 그 잭슨홀 연설이 이제 그 앞에 놔두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 격언에서 이제 10월에 사서 이제 5월에 팔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 해외 주식형 펀드에 이제 들어오는 자금 흐름을 보면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환매 요구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앞선 그 유로존과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그 자금 흐름은 약간 좀 단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 말에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고 9월 초에 드라기 ECB 총재 발언과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정치 이벤트 때문에 그 유동성 랠리가 좀 계속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 지표가 이제 조금 낮아진 상황이고 사람들이 그 위험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수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자금이 좀 회수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 정도 이제 가면은 이제 환차익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수는 한 2,000포인트 선 정도를 이제 목표치로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사주면은 그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글쎄 뭐 펀더멘탈이 지금 크게 변한 상황이 없고 또 유동성,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면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좀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뭐 조정 양상 상당히 좀 견고한 양상이고요. 8월 15일자로 이제 뭐 반기 실적, 모든 기업도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김대중 연구원께서 글쎄 뭐 2분기 실적, 뭐 전체적으로 좀 평가 좀 해주시고요. 3분기에 혹시 뭐 좋아질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종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3, 4분기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2, 4분기 상장 기업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상 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6.7조 원, 그 순이익이 5.2조 원 정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앞으로 이익 전망이 약간 또 하향될 수 있다 그런 압력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4분기 실적 시즌은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2, 4분기에 이제 수요 둔화로 약간 이익이 좀 안 좋았던 화학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 유가 안정으로 인해서 3, 4분기에는 약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 3, 4분기를 앞두고는 그 3,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이제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에너지나 화학 업종 여기서는 이제 대표 종목주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세 힘입어 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더불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3, 4분기에는 이제 외국인 비중이 좀 낮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상향되는 그런 업종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로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두산중공업, 뭐 삼성테크인 이런 관련 종목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뭐 삼성전자 자동차 빼면은 뭐 대부분 다 나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3분기 관건은 뭐 화학이나 정유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뭐 수급 관련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도 이제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은 전형적인 장중 조정 흐름입니다. 조정 타이밍에서 이렇게 장중 흐름 조정 받으면은 대개의 경우는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지금 2000선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뭐 관심 가는 종목까지 이학년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그 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외국인 유동성 장세는 뭐 분명하죠. 외국인 외에는 지금 살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돈은 빠져나가기만 하고요. 도시는요. 열흘 중에 9일이 빠졌습니다. 하루 그것도 들어온 것도 뭐 30몇 억 들어왔기 때문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유동성 장세의 대응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외국인의 시황, 매매 종목, 매매 패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 최고고요.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뭐 금년 초 그리고 3, 4월 달에서 계속 확인했지만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주시장은 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미리 알 수 없고 오히려 기술적 차트였다 대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시장을 하면 계속 팔기만 바쁘고요. 판 다음에 주가는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사는 거를 먼저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건 없건 간에 결국은 자동차랑 IT가 외국인이 가장 쉽게 살 수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라든가요, 수급 이런 것이 탄탄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노조 파업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좀 둔화된다, 뭐 1조 원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뉴스는 오히려 전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화학과 철강은 실적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화학주가 좀 빠르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조선이나 건설 이런 것들은 뭐 말만 많은 거죠.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조선주의 성과 회복하려 그러면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면도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1, 2년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조선주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는 분명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확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 어렵다는 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랑 IT 그리고요. 그 다음 순위는 화학주라 보고 있고요. 거기는 호남석유를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대형주군에서는 여하튼 무더위가 계속되고 전력 얘기가 계속되는 나는 두산중공업이요. 그리고 그랑 상관없이 하여튼 미국의 광고회사 인수했죠. 중국의 광고회사 인수했죠.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제일 기업들이 좀 흥미로워 보입니다. 중소형주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을 갖고 가지 않는 주식들은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뿐이고요. 잠깐 올라갔다가 결국 긴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터플렉스, 사상체육과 이틀 연속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충분히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업무역, SM, YG엔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의해서 굉장히 뭐 낙관적인 시각들이 우세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동성을 확대 해석하는 이런 우도 좀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균형 잡힌 시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IT, 자동차, 뭐 경기 민감 쪽을 선호한다 그러면은 화학도 좀 고려해 볼 만하고, 그 위에 이제 다른 종목들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제일기획, 인터플렉스, 영업무역, SCM,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